네, 이번 강의는 디자인 리서치에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탐색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그냥 준비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리서치가 잘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탐색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 뭔가를 리서치를 하거나 알아내려고 하실 때 같은 관점에서 내가 이런 걸 빼먹고 있지 않았을까 점검해 볼 수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드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탐색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윗분들이 요새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윗분들께서 야, 이번에 우리가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밀레니얼 소비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가 낮으니까 한번 리서치를 해봐 라고 이렇게 과제를 주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뭘 조사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 드세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밀레니얼 소비자에 대해서 조사해 보라 라는 얘기를 들었다면 어디서부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막연하실 겁니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히 요새 밀레니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밀레니얼이 뭐지? 왜냐면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게 되면 몇 세부터 몇 세 이렇게 설명들이 있는데, 듣고 보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이 연령대와 이 연령대는 한 소비자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밀레니얼이 누구야? 이런 생각도 드시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밀레니얼들의 행태를 관찰하자 라고 해보면, 밀레니얼들 어디 가야 만날 수 있지? 가서 뭐 봐야 되지? 만약 인터뷰를 한다라고 해보면 뭐 물어보지? 이런 것처럼 저희가 리서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현업을 하시면서 자주 하시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뭔가 조사를 해보자라고 할 때 가장 막연하는 것이 내가 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뭘 조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들을 굉장히 주저주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단계가 탐색 단계를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정확히 뭘 모르고 있고 이걸 조사해야 되겠구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본 준비 단계가 탐색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밀레니얼 소비자에 대해서 조사해보자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뭘 하시겠습니까? 자, 아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보통 뒤져보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잡지 신문처럼 기사를 보실 수도 있겠죠. 혹은 블로그나 이런 것들 참고자료를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SK 경영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어떤 리포트를 본다랄지 하실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은 이때 많이 안 하시는 방법입니다만 저라면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밀레니얼과 관계된 일을 하는 전문가분을 만나서 어떤 목적을 주지 않고 이분들의 밀레니얼 세대들에 대한 생각을 그냥 여러분들을 만나서 들어볼 것 같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를 전문가 인터뷰라고 부릅니다만, 실제로는 조사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배경 지식을 높이는 보조적인 어떤 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목적에 더 맞겠죠. 그래서 지금 한 4가지 정도의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4가지 유형에, 즉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겠다, 뭘 조사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할 때 저희가 어떤 도움을 받는 이런 조사 방법을 딱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세컨더리 리서치라고 하는 건데요, 용어가 세컨더리 리서치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나올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 보면 간접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접조사의 목적은 직접 조사를 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크게 많은 공수를 들이지 않고 얇고 넓게 봄으로써 아, 내가 몰랐던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야 되는데 대략 이 정도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공감도와 이해도를 높이는 조사가 바로 이 세컨더리 리서치, 저희 쉬운 용어로는 간접조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탐색조사는 다름 아니라 간접조사를 통해서 내가 뭔가 조사 대상과 조사 주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내가 거기서 구체적으로 뭘 조사했구나, 아, 내가 뭘 모르고 있었구나를 알아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세컨더리 리서치에서 저희가 얻어내야 되는 것들은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기에도 새로운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정리하면 세컨더리 리서치는 하드 데이터를 확보하는 단계에 큰 의의를 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저희가 실제 소비자를 관찰하고 만나고 하는 것들은 직접 조사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리서치라고 하는데, 이때 나온 데이터들은 조금 소프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 하나는 뭔가 되게 딱딱한 거고 하나는 되게 부드럽다는 얘기인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통 많은 분들께서
하드 데이터라고 하시면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드 데이터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믿고 쓸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전문가 인터뷰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조사 결과물이 내용 정리를 했을 때 숫자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라면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드 데이터인 것 유형에 속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정리드리면 제 방식이긴 한데요. 하드 데이터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직접 조사하지 않은 데이터인데 그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해 놓은 믿을 수 있는 근거 데이터를 하드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단계의 탐색 단계에서 세컨더리 리서치에서는 이 하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보했다면 당연히 어떤 걸 하게 될까요? 내가 우리 이런 걸 직접 조사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조사 계획을 세우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한 데이터가 거의 소프트 데이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여러분들 폄하한 건 아닙니다만 왜 직접 내가 조사한 거, 우리가 조사한 거는 소프트 데이터를 분류를 할까요? 검증 단계를 거치지 않았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하드 데이터에서 출발해서 내가 조사 주제를 정하고 소프트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 자체가 어떤 디자인 리서치에서 큰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세컨더리 리서치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기 위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결국은 하드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탐색 단계고 이해도를 높이는 준비 단계다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말씀드릴 포인트는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리서치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단계를 많이 강구하십니다. 그 때문에 실제로는 전문가 인터뷰를 만나서 했지만 그게 실제 리서치가 아니라 준비 단계인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었던 리서치가 실제로는 진짜 리서치가 아니고 사전 준비 단계는 아니었을까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탐색 단계의 목적, 하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럼 얘기가 기왕 나온 김에 여러분들께 조금 쏠쏠한 하드 데이터의 어떤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조금 더 유용하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탐색 단계, 내가 뭔가 주제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싶을 때 주로 어떤 소스를 활용하시나요? 아마 앞에 살펴본 4가지 정도는 많이 쓰시겠습니다만 저는 여기 하나 덧붙여서 구글 스콜러라고 하는 어떤 검색 엔진을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구글 스콜라, 아마 여러분들 연구 파트 쪽에 계신 분들은 쓰시는 분들 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구글에서 나온 구글 스콜러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구글과 무엇이 다를까요? 가장 의미 있는 점은 뭐냐면 아주 하드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아주 하드한 데이터일까요? 굉장히 큰 샘플을 가지고 굉장히 전문적인 기관에서 아주 구체적인 주제를 갖고 조사해 놓은 보통 연구 자료나 논문 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가 궁금한 점이 생길 때 예를 들어서 요새 ASMR이 굉장히 어떤 많은 이야기를 낳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ASMR과 관련된 텔레콤에 쓸 수 있는 어떤 좀 인사이트를 뽑아보자라고 했을 때 일단 저희가 바로 조사해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ASMR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를 많이 높일 수 있으면 훨씬 더 구체적인 인사이트를 뽑을 수 있는 조사를 설계할 수가 있겠죠. 남성이 좋아할까요? 여성이 좋아할까요? 혹은 남성, 여성 중에서도 어떤 성격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리서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하필 이해를 드렸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구글 스콜라 들어가셔서 아주 단순하게 전문 용어 쓰시지 않고 ASMR만 치시더라도 이렇게 하단부쯤에 어떤 연구 자료를 발견할 수 있을 거냐면요. ASMR과 연관성 있는 성격 지표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연구 논문을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제 기억에 대략 4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험 세팅을 해서 조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ASMR을 더 좋아한다라거나 5가지 성격 지표 중에서 개방성이 높은 성격의 사람들은 이런 컨텐츠를 좋아하고까지가 다 통계적으로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딱 들고 리서치 시작하셨을 때와 모르셨을 때 그 주제의 깊이가 전혀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하드 데이터를 보는 소스에 덧붙여서 구글 스콜러를 조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드린 구글 스콜러를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해 보지 마시고요. 실제로 어떤 현업에서 궁금증이 있을 때 키워드를 좀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왕 얘기 나온 김에 팁을 하나 더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 쓰시더라도 한글로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양질의 데이터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 영어 못하는데요,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번역기가 워낙 잘 되어 있죠. 여러분들 뭔가 궁금증이 있을 때 일단은 번역을 하시건 영작을 간단히 하셔서 넣어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이 나올 텐데요, 제가 팁 드리려고 하는 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처음에 검색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구 자료가 거의 안 나오실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연구하는 분들은 저희랑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기다 보시다 보면은 뭐 굉장히 귀찮은 광고들이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은 보통 이런 광고 뭐라고 부르시죠? 팝업 애드, 뭐 이런 식으로 업계 용어로 부르실 겁니다. 하지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름이 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팝업 애드라고 보통 안 부르고요, 원치 않을 때 나오는 광고처럼 unwanted 애드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가 아는 대로 일단 입력을 하셔서 검색 결과를 보신 다음에 나와 있는 연구 논문들의 제목을 보시다 보면 자꾸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반복되는 단어가 이 연구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것을 부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unwanted ad 입력하게 되면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 스콜라를 활용하는 팁, 첫 번째, 양질의 데이터가 영문이 훨씬 많기 때문에 번역기를 쓰더라도 영문으로 쓰자. 두 번째는 한번 검색해서 나온 결과를 보지 말고 거기서 어떤 반복되는 용어를 재검색해 보게 되면은 그게 연구하는 분들이 부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검색 결과가 좋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든든한 하드 데이터의 소스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구글 스콜러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탐색 단계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정리해보자면 세컨더리 리서치로서 내가 믿고 갈 수 있는 하드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어떤 조사 대상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게 어떤 리서치의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